네, 이원주의 티커 서치 시간입니다. 최근 증시 이슈들 점검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이 시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연구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잘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팔로우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뭐 에너지라든지 최근에는 메타의 주가가 잘 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탑픽주를 하나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종목을 저희가 확인해보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나 생산성이 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세요? 저는 미국 한정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지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단기 금리 차는 보통 이게 역전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금리라는 거는 물가와 리스크의 함수이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은 미래에는 물가가 더 높아져 있을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게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장기물의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게 역전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뭐가 있다라는 의미고, 네. 그리고 디플레가 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약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경기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약간 과거 트렌드랑은 다른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보통은 경기 둔화가 오면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거지만 지금은 생각해 보면 경기 성장이 와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물가 연동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2년물 물가 기대치는 한 4.4%대 후반대에 좀 나와 있는데 지금 10년물은 2%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물가가 너무 높고 어떤 공급단의 문제들 때문에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물가가 높은 건데 이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서 생산이 막 늘어나게 되고 소비도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사실을 사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너무 소비 둔화로 해석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들이나 어떤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데이터랑 미국의 실질 소매 판매 데이터가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심리 지표들이 둔화되게 되면 소비 안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표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보통 하드 지표라고 하고 소프트 지표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심리 지표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사기관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 소비자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만드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들이 설명력이 약할 때가 언제냐면 좀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급변동할 때는 설명력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의 어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때 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좀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2020년 이후에 전염병 이슈가 생겼을 때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가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좀 강해져서 부정적인 응답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질 소매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씩 증가하는 굉장히 큰 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비 심리 지표 때문에 좀 소비 둔화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왜 소비 둔화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좀 기울일 거다라는 말씀들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런 연동성이 약한 지표를 우리가 소프트 지표라고 부르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실제 팩트 지표를 좀 하드 지표라고 하고 네. 좀 이렇게 심리 설문조사하는 걸 소프트 지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소프트한 이런 연동성이 약한 지표들을 볼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표를 봐야지 미래 소비가 좀 견조할 거다라는 힌트를 지금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데이터는 미국의 일자리수 데이터랑 미국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 데이터 두 가지입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결국에 국가의 소비라는 거는 그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가 굉장히 희소에게 좀 중요해지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그 국가의 어떤 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거를 보기 위해서 좀 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일단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 같은 것들도 좀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점점 이런 그 재화 서비스가 좀 희소해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모든 솔루션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제 미국이 2009년 정도 이후로 셰일가스 개발 이후로는 원유 생산량 기준 세대 생산 국가고요. 그리고 지금 곡물 기준으로도 세계 최대 곡창지대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2위 국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미국으로 부가 쏠릴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주로 제조업 공장들이 아시아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공장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할 때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미국은 인건비가 보통 신흥국 대비 한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많이 갔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중요한 팩터가 점점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미국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대부분 나라들은 이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수 에너지 가격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됐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대비 천연가스가 5배 이상 쌉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에너지 비용 같은 것들도 유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병목 현상들 때문에 어떤 그 물류 비용 같은 게 많이 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라는 제조업 업체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럼 결국에 에너지랑 곡물을 보더라도 미국으로 부가 쏠리고 모든 제조업 공장들이 약간 미국으로 들어가는 트렌드들이 강해지면서 미국 국가의 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미국의 그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사실 지금 1억 6천 명 정도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안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일자리 수를 보면은 일자리 구인 공고 수는 지금 1,000만 건이 넘고 팬데믹 이전 레벨의 2배 이상을 상회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1,000만 건의 일자리 공고 수가 있는데 월마다 고용은 한 50만 건밖에 증가 안 하는 이 노동시장의 엄청난 초과 수요 현황이 지금 발생했고 이러한 원인은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이나 어떤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된다면 이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시장이 지속이 된다면 임금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 소비 여력으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소비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 자체를 지금 에너지나 곡물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는 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소비 이야기를 쭉 해주신 거 보니까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럭셔리 브랜드에 좀 주목을 하자. 럭셔리 의류업체에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 테피스트리라는 그 많이들 아시는 이제 코치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TPR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사야 되는 종목의 조건은 미국 내수 소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좀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피스트리가 이제 매출 비중을 좀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 매출 비중이 거의 65%가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소비 증가에 굉장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 원부자재 인플레이션, 인건비 증가 같은 이슈들 때문에 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비용 증가를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에서도 럭셔리 브랜드들은 가격을 막 올려도 사실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하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호재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이렇게 싼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PER이 낮은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테피스트리가 PER이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결국에 이 모든 조건들에 충족되는 기업이 테피스트리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올해를 보면 계속해서 미국 소비는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매출은 특히나 더 잘 나올 거고 그러면 테피스트리가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과거에 보통 13배 이상 봤던 종목인데 지금 8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 PER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올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라는 포인트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명품은 왜 비싸면 비싸질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더 사고 싶어지는 건지 참 신기한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명품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PER이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태피스트리를 지금 시점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연구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